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제3회 파이널 실전 테스트 14번에서 18번이에요. 주의사항을 천천히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래요. 14번 심리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5가지 쓰시오.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첫 번째 개인차, 두 번째 문항수, 세 번째 문항 반응수, 네 번째 검사 유형, 다섯 번째 신뢰도 추정 방법 이렇게 5가지 쓰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제목만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정답을 쓰는 칸이 아주 작다라고 이렇게 작게 나오면 요 5가지 제목만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내용까지 써주시는 것이 좀 안전할 수 있겠죠. 개인차는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크면 신뢰도 개수도 커진다. 외우기 편하죠.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개수도 커진다. 두 번째,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아지지만 문항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상식적이고요. 문항 반응수. 문항 반응수는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검사 유형, 속도 검사의 경우에 전후 절반법으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면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아진다. 다섯 번째 신뢰도 추정 방법, 서로 다른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른 신뢰도 개수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개인차, 검사 대상의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개수도 커진다. 두 번째 문항수, 문항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아지지만 문항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신뢰도가 정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문항 반응수, 문항 반응수는 적정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는다. 네 번째 검사 유형, 속도 검사의 경우 전후 절반법으로 신뢰도를 추정하게 되면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아진다. 다섯 번째 신뢰도 추정 방법, 서로 다른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른 신뢰도 개수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15번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를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 일반 직업 분류 GOT라는 거죠. 두 번째 기본 흥미 척도 BIS, 세 번째 개인 특성 척도 PSS. 이것도 역시 내용을 함께 알아두세요. 일반 직업 분류 GOT는 흥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에 의한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기본 흥미척도 BIS는 일반 직업 분류를 특정 흥미들로 세분하여 6가지 흥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개인 특성 척도 PSS예요.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들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한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 첫 번째 일반 직업 분류 흥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홀랜드의 직업 선택 이론에 의한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기본 흥미 척도 BIS 일반 직업 분류를 특정 흥미들로 세분하여 6가지 흥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개인 특성 척도 PSS예요.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들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한다. 16번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을 6가지 쓰시오. 우리 이거 이렇게 외웠었죠. 4호자 암기법이라고 해서 앞에 네 글자는 글자 수가 적으니까 천천히 가의 전분 이렇게 외워주시고 뒤에 5글자 적은의 반변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6개만 쓰시면 돼요. 보통 5개, 6개 나오니까요. 첫 번째 가정 사용하기, 두 번째 의미 있는 질문하기, 세 번째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네 번째 분류 및 재구성하기, 가의 전분, 다섯 번째 저항감 재인식하기, 여섯 번째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일곱 번째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여덟 번째 반성의 장 마련하기, 아홉 번째 변명에 초점 맞추기. 9가지 중에서 5가지, 6가지 쓰면 되는 거죠.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가의 전분 적은의 반변. 17번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6가지 쓰시오. 보통 5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6가지만 외우시면 충분해요. 이렇게 외웠죠. 손오공은 어디 살까요? 경기산. 이렇게 외웠어요. 손오공은 어디 살까요? 경기산.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소득 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공정 경쟁의 확보, 경기 활성화의 기여,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 산업 평화의 유지, 그리고 7번째 복지 국가의 실현. 7개 중에서 5개, 6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소득 분배의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공정 경쟁의 확보, 경기 활성화의 기여,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 산업 평화의 유지, 복지 국가의 실현. 손오공 경기산, 손오공 경기산. 18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 직업 정보 중 작업 강도는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5단계로 분류하였다. 5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순서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 쓰는 거 쉽죠? 아주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 세 번째가 보통 작업, 네 번째 힘든 작업, 다섯 번째 아주 힘든 작업. 순서 외우는 건 쉬워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 숫자예요. 최고 몇 킬로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가벼운 작업은 숫자가 연결된다는 걸 신경 쓰셔야 돼요. 최고 8kg 물건을 들어 올리고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작업을 외워놨으면 가벼운 작업은 4에서 8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보통 작업만 연결이 안 돼요. 보통 작업은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게 연결이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8kg면 딱 좋았을 텐데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힘든 작업은 최고 40kg고요. 그리고 20kg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주 힘든 작업은 힘든 작업에 요 키로수 이상만 쓰면 돼요. 40kg 이상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첫 번째,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4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두 번째, 가벼운 작업은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보통 작업은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네 번째,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강의들하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